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찰 내부를 뒤흔든 징계 논란부터 선거판 곳곳에서 터져나온 캠프 내분과 집단 탈당 사태까지 지금 정치권의 긴장감을 한눈에 보여주는 사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상용 검사 논란입니다. 징계 시효가 다가오며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압박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에서 뜻밖의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정식 출석 통보도 받지 않은 박 검사가 직접 대검을 찾아간 겁니다. 누가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민원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직접 소명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에서 무려 약 3시간 동안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절차가 막판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판단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낸 셈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결국 감찰 담당 부서로부터 출석 기회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절박한 소명일까요? 아니면 징계를 앞둔 마지막 버티기일까요? 이 장면은 정치권 안팎에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찰이나 징계 절차는 정해진 방식과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먼저 찾아가 기다리고 직접 소명을 요구하는 모습은 그만큼 박 검사가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박 검사는 오후 6시 17분쯤 소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후 그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절차적으로 많은 보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 검사는 만약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즉 징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 내부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핵심은 징계 시효입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박 검사의 징계 시효가 오는 17일 만료되기 전에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다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가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곧바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사 징계는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입니다. 특히 해임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검사는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박 검사 입장에서는 이번 징계 절차가 단순한 내부 징계 문제가 아니라 향후 법조인으로서의 진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지검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감찰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문 역시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감찰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런 공개 입장 자체가 오히려 감찰에 부담을 주는 행위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감찰과 징계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검찰 조직 내부의 책임 문제를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대구 달성군 선거 현장에서 벌어진 이진숙 후보 캠프 논란입니다. 대구 달성군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이른바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특정 정당의 기반이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 캠프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 선거 캠프에서는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이탈했고 사무장이 며칠 사이 교체되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 사이 충돌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캠프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청년단체 회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20여 명은 지난 1월 이 후보의 출판 기념회 전부터 함께하며 캠프 업무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가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청년 자원봉사자들은 별다른 역할이나 자리를 부여받지 못했고 결국 대부분 캠프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치 성향이 맞는 이 후보를 힘껏 도왔지만 보궐선거로 전환된 이후 후보와의 소통이 단절됐고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캠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캠프 업무에서 배제됐고 쫓겨난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진숙 후보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 때부터 함께했던 지지자들과 기존 달성 당협에서 추경호 후보와 함께 온 당직자 및 당원들 사이에서도 인력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선거사무소에서 이 후보 지지자가 여성자원봉사자들을 향해 추경호 쪽에서 왜 오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다가 충돌이 벌어졌고 결국 폭행 시비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 캠프는 후보의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 자원봉사자 이탈, 사무장 교체, 지지자 간 충돌, 경찰 출동까지 이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달성군 같은 보수 강세의 지역에서 이런 균열이 보도됐다는 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진숙 후보의 맞상대는 민주당 박형 후보로 알려졌습니다. 박 후보는 김부겸 후보와 원팀을 강조하며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대구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 후보가 쉽지 않은 싸움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탈당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선거 구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대구 국민의힘 당원들의 집단 탈당입니다. 대구는 흔히 보수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국민의힘 당원 1325명이 집단 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탈당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지난 6일에도 국민의힘 당원 300여 명이 탈당해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1300여 명 규모의 탈당계가 제출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40여 년간 몸담았던 전 달성군의회 의장이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국민의힘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1300여 명의 탈당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상징성이 큽니다. 단순히 몇몇 인사가 당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보수 정당에 몸담았던 인물이 대규모 탈당계를 들고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은 것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보수는 지지하지만 지금의 보수 정당 방식에는 불만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대구대의 한 교수는 전례 없이 많은 당원이 한꺼번에 탈당하는 현상에서 현재 보수정당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대구에서 두 번째 대규모 탈당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 전국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동혁 지도부 효과라는 말도 나옵니다. 지도부가 특정 지역을 방문하면 기존 강성 지지층은 더 결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반작용으로 중도적이거나 불만을 품은 당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내부의 균열입니다. 상대 진영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진영 내부에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는 탈당 러시는 바로 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 관련 논란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최근 출마 선언 현장에서 카메라 기자 낙상 사고를 목격하고도 무신경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해당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한 후보 측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응을 두고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물론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확산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는 작은 의혹도 크게 번질 수 있고 이미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논란에 법적 대응을 앞세우는 방식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은 분명 강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여유가 없어 보이거나 비판을 과도하게 억누르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성향 패널로 알려진 장성철 씨도 한동훈 후보의 대응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후보에게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런 사안을 두고 패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대 후보 쪽에서는 문제 제기할 만한 사안이라고 봤고, 물론 악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 후보 역시 정치적으로 조금 더 세련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는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지만 꽤 무겁습니다. 법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 선거는 결국 유권자의 감정과 인상을 다루는 싸움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해도 대응 방식이 거칠거나 과해 보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미 정영근 후원회장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기자 낙상 사고 관련 논란과 법적 대응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부산 북구갑 선거전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래퍼 BY의 신곡 논란입니다. BY는 최근 9년 만에 힙합 레이블을 접었다며 나는 실패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발표한 신곡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신곡 도입부와 가사입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도입부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전 음성으로 알려진 발언이 흘러나왔습니다.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라는 음성이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가사에는 특정 정치적 이념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가사에서는 낫과 망치, 멸공 등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 유튜브 댓글에서는 BY를 찬양하거나 응원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노래라기보다 정치적 선동처럼 보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중음악은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티스트가 자신의 생각과 메시지를 음악에 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중이 듣는 음악이 특정 정치적 갈등을 자극하거나 사회적 분열을 키우는 방식으로 소비될 때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BY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래퍼입니다. 그런 만큼 그의 음악은 단순히 개인의 표현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논란은 대중문화와 정치적 메시지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묻게 만듭니다. 음악은 시대를 반영하지만 때로는 시대의 갈등을 더 날카롭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박상용 검사는 징계 시효가 오는 17일로 다가온 가운데 출석 통보를 받지 않았음에도 직접 대검을 찾아가 약 3시간 동안 대기하며 소명 기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소명을 마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고 향후 징계가 내려질 경우 취소 소송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둘째, 대구 달성군 이진숙 후보 캠프에서는 청년 자원봉사자 20여 명의 대거 이탈, 사무장 교체, 지지자 간 충돌, 폭행 시비로 인한 경찰 출동 등 내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 강세 지역인 달성군 선거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당원 1325명의 집단 탈당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300여 명 탈당에 이어 이번에는 1300여 명의 탈당계가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에 전달됐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국민의힘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신호입니다. 넷째,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출마 선언 현장 기자 낙상 사고 관련 논란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응 방식이 과한 것 아니냐, 정무 감각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래퍼 BY의 신곡은 이승만 전 대통령 음성 사용과 특정 정치적 이념을 연상시키는 가사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라는 평가와 정치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사건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벌어진 일처럼 보입니다. 검찰 징계, 대구 선거, 보수 정당 내부 탈당, 부산 후보 논란, 그리고 대중음악 속 정치 메시지까지 모두 따로 떨어진 이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검찰은 자신의 수사와 절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치인은 유권자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당은 당원들의 불만과 이탈에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후보자는 논란이 생겼을 때 법적 대응만이 아니라 정치적 설득력도 보여줘야 합니다. 대중문화인 역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만큼 자신의 메시지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와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고소와 법적 대응으로 가고 설명이 아니라 진영 결집으로 가고 책임이 아니라 회피로 가는 순간 시민들은 정치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대구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거 탈당한 것도 단순히 한 명의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지해온 정당이 더 이상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한동훈 후보의 법적 대응 논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보고 싶은 것은 법률가의 반응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치인의 여유, 공감, 상황을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박상용 검사 사안도 결국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검찰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엄격한가? 권한을 가진 조직일수록 책임도 커야 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진숙 후보 캠프 논란 역시 단순한 내부 다툼이 아닙니다. 선거 캠프 내부에서조차 소통과 역할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과연 지역 주민들과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현장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마음을 얻기보다는 자기 진영만 바라보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작은 사건 하나도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한 명의 이탈, 당원 한 명의 탈당, 후보의 한마디, 캠프 내부의 작은 충돌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민심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가 됩니다. 정치권은 늘 여론조사 숫자만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숫자 뒤에 있는 감정입니다. 실망, 분노, 피로감, 배신감, 그리고 변화에 대한 기대. 이 감정들이 어느 순간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때는 아무리 강한 조직도 막기 어렵습니다. 이번 대구 탈당 사태가 바로 그런 흐름의 시작인지 아니면 일시적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던 대구에서도 이전과 다른 균열음이 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 내부 논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조직 내부 문제로 지나갈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국민적 감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권력기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차, 책임, 공정성까지 모두 따져보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도 예외가 아닙니다. 음악 한 곡, 가사 한 줄도 사회적 논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소비되고 어떤 갈등을 불러오는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책임 있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설명해야 합니다. 박상용 검사 징계 문제는 앞으로 17일 이전의 중요한 분수령을 맡게 됩니다. 법무부 징계 청구 여부, 감찰위원회 판단, 징계위원회 결정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지켜봐야 합니다. 대구 달성군 이진숙 후보 캠프의 내부 혼란도 선거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자원봉사자 이탈과 지지자 간 충돌이 단순한 소동으로 끝날지 아니면 민심 이탈의 신호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대구 당원 1325명 집단 탈당은 보수정당 내부에 던지는 경고음입니다. 특히 지난 6일 300여 명 탈당에 이어 또다시 1300여 명이 움직였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부산 북구 앞 한동훈 후보의 논란 대응 역시 앞으로 선거 전략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법적 대응보다 먼저 정치적 설득과 공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BY의 신곡 논란은 문화 영역에서도 정치적 메시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곳곳에서 신뢰의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검찰도, 정당도, 후보도, 대중문화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은 더 이상 말만 듣지 않습니다. 행동을 봅니다. 국민은 더 이상 구호만 믿지 않습니다.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국민은 더 이상 진영 논리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누가 더 책임 있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들이 단순한 논란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치 지형을 바꾸는 신호가 될지는 앞으로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구에서 이어지는 국민의힘 당원 탈당은 일시적 현상일까요? 아니면 보수 정치의 균열일까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법적 대응 방식은 정당한 방어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감각이 부족한 대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